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선거구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데다 의과대학 신설이나 공공자원화 시설 등 굵직한 현안도 많습니다. 이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4명의 후보는 의대 유치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자원화 시설 건립 등의 사안에선 차이를 보였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총선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급물살을 탄 전남의과대학 신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한 4후보 모두 순천이 최적지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인구도 많고 또 산단 회사들이 많은 우리 순천대로 의대가 설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하고 이제 경쟁이 되는데 당연히 뭐 접근도라든지 수요 측면에서 순천이 이제 최적지고. 순천시가 연양들 일대에 추진하는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두고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진보당 이성숙 후보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독단적인 행정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학장 검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2 후보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민 우려를 덜어낼 수 있도록 순천시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이 오가던 도로를 잔디로 덮어 만든 그린 아일랜드를 두고선 김문수, 이성수 후보는 복구를, 김영석, 신성식 후보는 교통대책을 세워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불분구가 무산된 순천시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4 후보 모두 국회에 입성하면 단독 분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재외 유권자는 14만여 명으로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다음 달 1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재외투표를 신청했지만 귀국이 예정보다 빨라져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뒤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은 남은 기간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할 텐데요. 일부 후보들이 주요 시험대인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정책 선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선 당 경선이 본선처럼 치열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여수 갑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등 2곳은 선거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본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후보자들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제 본경선 가게 되면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본선거 가면 그때 하는 게 맞지. 내부 경선 과정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됐지만 후보자들의 토론회 패싱은 여전합니다.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한 후보는 지역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또 다른 후보는 당 경선과 본선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마다 합당한 토론회 불참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하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얼굴을 알리고 싶은 군소정당 후보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지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산돼서 분노스럽죠. 호남처럼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고 후보자들이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획인데 그런 기회 자체를 유권자들로부터 박탈시키는 것은 정책과 공약으로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자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의 올바른 검증을 위한 자리는 후보들의 외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남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정부의 요청으로 잇따라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3명을 파견한 데 이어 어제 2차로 22명을 수도권과 광주 등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67명 가운데 17%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공보의들이 순회 진료에 나서는 등 농어촌 지역 진료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의 올해 보조금 전액 삭감 사태와 관련해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3여 문화원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보조금이 전액 삭감돼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됐다며 전현직 임원 모두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전남도와 여수시에게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방권 최초의 예타 면제 산단으로 대전, 사천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의 한 축입니다. 정부가 오늘 11개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과 입주 협약식을 갖고 속도감 있는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해 기업 수요를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면제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의 첫 후속 조치로 우주산업 기업 수요를 확정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단 입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흥 국가산단이 지방권 최초의 예타 면제 산단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거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부에 했던 산업단위들이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타도 면제를 받아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초시도 이번 협약에는 대중소형 발사체와 발사체 엔진 제작, 위성 통신 장비와 소부장 분야 등 11개 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최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고흥 국가산단에 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LH는 고흥에 52만 평 규모로 약 3,200억 원을 투자하여 우주 발사체 관련 산학연 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우주산업기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국가산단 예타 면제가 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만큼 민간주도 발사체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도 추진하지만 우선은 공업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4차선 확보장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또 기업의 종사원들이 고흥 입주해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배후 도시도 만들고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이 투자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는 고흥군 복내면 52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국가산단 예타 면제가 가시화되면서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본격적인 개장을 알리는 개막식이 다음 달 1일 스페이스 허브 일원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정원박람회 폐막 이후 국가정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음 달 1일 남문광장 일원의 유휴 공간을 새롭게 꾸민 스페이스 허브에서 개막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이번 개막식 행사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24개 읍면동의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벤저스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정원 문화산업도시 선포식 등 풍성한 볼거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의 국적선사인 장금상선의 자회사 국양로지텍이 500억 원을 투자해 종합물류창고를 건립했습니다. 국양로지텍은 오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종합물류창고 준공식을 갖고
광양항이 국제 물류 중심 기지로 성장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글로벌 선사의 종합 물류창고 건립으로 연간 8만 TEU의 물동량 창출과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의 한 섬마을에서 그동안 누수된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야 한다며 요금 폭탄이 예고돼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워터 측이 갑작스러운 점검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는데요. 피해 세대 수와 정확한 원인 등은 어떤 이유에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완도 섬마을에 시집와 평생을 이 집에 살아온 선복심 씨. 지난주 수도 검침을 위해 집을 찾아온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 직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수 때문에 다음 달에는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세를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30만 원 남게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음 달에. 그러니 13,000원 나왔는데 그때 30만 원 나온다고 몇 배가 나왔습니까? 취재 도중에만 선 씨 집 인근에서 비슷한 요금 폭탄을 예고받았다는 세대가 8곳 더 확인됐습니다. 각 세대들은 지난 11일부터 합동 검침을 왔다는 K워터 본부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수로 추정된다는 일관된 안내 속에 각 세대에 전달된 다음 달 수도요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물이 이렇게 샜으면 진즉 빨리빨리 알려줬어야 맞지. 근데 검증 아가지고 이제 1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일부 주민은 수개월 동안 고지서조차 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걸 영주를 안 갖다니까 물어본 게 갖다 놓는데 바람에 날아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연체료는 6만 원만 다 냈거든요. 한 9개월치를. 계속 띵이 안 오니까 우리는 지루로 납부하잖아요. 언니 말로는 현관 앞에다 꼽아놨는데 바람이 날아갔다. 해당 섬에서 과다한 요금이 부과된 세대 수와 이유를 묻는 질문에 K워터 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답변을 꺼렸습니다. 점검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검침원이 아닌 본부 직원들이 투입된 갑작스러운 점검이었는데도 수도 검침원들의 실수를 방지하고 정확한 물량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절차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의구심이 들 때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짜서 하고 그렇습니다. 누수라고 싶으면 가서도 볼 수도 있고. 해당 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사용되고도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물의 양은 34,500여 톤. 해당 섬의 한 달 공급량입니다. 이 같은 양이 각 세대에 한꺼번에 부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용량을 점검하고 누수 확인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검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에 있는 이 톱니바퀴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돌아가면 누수를 의심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침 태만인지 시설 문제인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주민들은 다음 달 폭탄이 될지 모를 고지서를 불안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2020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피해가 3명 중 1명꼴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의료원에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남도는 순천의료원에 국도비 25억 원을 들여 구강진료실과 전신마취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대여 기간은 최대 3일이며 여수시는 자체 점검 결과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25곳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들어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종일 구름 많았지만 낮 동안 포근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최고 1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은 내리고 낮 기온은 올라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순천이 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내일도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목요일인 모레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7도, 광양 5도, 고흥 6도, 순천 4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내려갑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4도, 고흥 15도, 순천, 광양 16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18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시민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갖고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파 구성과 역사 왜곡 시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순천, 광양, YMCA를 중심으로 한 전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역사연구단체들과 연대하고 전남 동구권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실천 서약도 받을 예정입니다. 고흥군의 한 축사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10분쯤 고흥군 점안면의 한 축사에서 이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